We're broken people now. We're burning out. 9천만 불, 우리 돈으로 900억이 넘는 제작비로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So cold. 이 영화는 무려 윌 스미스가 주연이고 프로메테우스의 여주인공이었던 루미 라파즈가 악역으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퓨리,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감독인 데이비드 에이어가 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영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극장 개봉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극장 개봉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영화 산업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영화. 오늘은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갖는 남다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We're broken people now. 지금 보시는 영화들은 2017년 전세계 박스오피스 흥행순위 10위의 영화들입니다. 무려 12억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어들인 미녀와 야수가 1위, 8억 불을 기록한 캐리비안의 해적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10편의 영화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기존 영화의 리메이크이거나 시리즈의 속편이거나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어지는 영화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영화는 단 한 편도 없다는 뜻이 되죠. 이 상위 10편의 영화가 기록한 박스오피스 성적은 한 해 전체 영화 시장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10편의 영화가 전체 영화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세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대 영화사들은 수십 수백 편의 독립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대 자본으로 프랜차이즈 영화 한 편을 더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검증된 소재와 상업성을 기반으로 하는 대작 영화의 편중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편향이 갖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과 배우들이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레데터, 다이아드, 라스트 액션 히어로까지 90년대 액션 영화를 대표하던 존 맥티어넌 감독은 1999년 당시 최대 제작비인 1억 6천만 불을 쏟아부은 초대형 액션 대작 13번째 전사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작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흥행 성적으로 이 영화가 폭망하면서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영화계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 things were not always thus. 최근에도 제오원소, 레옹을 비롯해서 거장 감독이란 칭호까지 받던 릭 베송 감독이 프랑스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발레리안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흥행 성적으로 쫄딱 망하면서 제작자의 CEO를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사퇴했고 감독과 배우들은 받았던 개런티까지 토해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흥행의 성패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작 환경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감독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단 감독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웨딩싱어, 첫 키스만 50번째 같은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로 한때 헐리우드 코미디 영화를 주름잡았던 배우 아담 샌들러는 코미디 장르가 쇠퇴한 2010년 이후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전성기의 그의 영화는 적은 투입비 대비 높은 상업성을 가진 영화였지만 이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이런 장르에서 영화 산업은 더 이상 투자의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된 거죠. 한동안 신작이 뜸해 보였던 아담 샌들러는 사실 최근 2년 동안에만 5편의 코미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편을 제외한 모든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했고 3편의 영화는 본인이 직접 각본을 썼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하는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쓰고 또 출연하면서 아담 샌들러 스타일의 코미디 영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의 최근작들은 한 편도 극장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What the shit did just happen? 현재 촬영 중인 작품을 포함해서 총 5편의 아담 샌들러 영화를 제작한 곳이 바로 넷플릭스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TV 시리즈뿐만 아니라 한 해에도 수십 편에 이르는 오리지널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영화는 아니지만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은 영화도 아니지만 넷플릭스가 만들어가고 있는 오리지널 영화들에는 헐리우드 영화 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극장 개봉을 하지 않는 온라인 전용 영화의 특성상 박스오피스 흥행 성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제작비를 확보하고서도 흥행 성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율성,
이 자율성의 결과로 기존 영화 시장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독특한 영화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브라이트는 오크와 엘프, 인간이 공존하는 판타지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주된 맥락은 오크족 최초의 경찰인 자코비와 And our nation's first Orcish police officer, Nicholas Jacoby. 1, 2, 3. 인간 베테랑 경찰인 워드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버디캅 무비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You all right? Yeah. No holes? Only the ones that I was born with. How are your holes? The fuck can you make a shootout awkward? Sorry. 이 영화의 각본가 맥스 랜디스는 오로지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만을 염두하고 각본을 썼다고 합니다. 트레이닝 데이와 엔드 오브 와치 같은 버디캅 영화를 줄곧 만들어 온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만의 색깔 때문이죠. 하지만 평단의 혹독한 비평에 시달렸던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감독을 데려다가 1억 불에 가까운 제작비를 쏟아붓는 판타지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과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현행 헐리우드 시스템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10중 8구 흥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감독에게 연출을 맡겼을 겁니다. 만약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을 고집했다면 예산이 턱없이 깎여서 B급 비디오 출시용 영화로 전락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브라이트는 작가의 의도대로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9천만 불의 제작비가 투입됐고 윌 스미스가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사실 브라이트가 엄청난 대작이거나 뛰어난 명작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영화가 원래 각본가의 의도대로 감독 고유의 스타일대로 만들어낸 고집과 자율성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의 필모에서 작품성을 가장 중시했던 영화는 단 700만 불로 제작했던 엔드 오브 와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는 평단의 호평을 끌어내기에는 충분했었지만 700만 불의 너무 적은 규모로 감독의 스타일을 제대로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반면 그의 상업성의 절정은 1억 7천만 불의 제작비가 투입된 수어사이드 스쿼드였습니다. 하지만 흥행에 대한 부담감과 영화 제작에 관여하는 수많은 입김 때문에 결국 감독 본연의 색깔은 전혀 살아나지 못했었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 사이에 브라이트가 있습니다. 작품성에 대한 무게와 흥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 가장 자기다운 방식과 본인만의 화법으로 만들어낸 영화가 바로 브라이트입니다. 판타지 세계에서 펼쳐지는 버디캅 무비. 어쩌면 기존 영화의 공식으로는 B급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소재였지만 충분한 제작비를 바탕으로 메이저급 영화로 완성됐다는 점. Butterfingers. We were doing so good. 극장에서 개봉했더라면 볼지 말지 고민했을지도 모를 이 영화가 안방극장에서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개봉했다는 점. 더불어서 영화의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2편 제작이 이미 확정됐다는 점도 이 영화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만들어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They don't teach that at the academy. No, they do not. We're broken people now. 2018년 한 해 동안 넷플릭스의 컨텐츠 제작 투자비는 9조 원에 이릅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까지 아우르는 100여 개 이상의 컨텐츠가 새롭게 제작될 예정입니다. 물론 넷플릭스 영화 제작에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브라이트 혹은 옥자처럼 온라인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매력들이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영화 시장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